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영상 업로드가 좀 뜸했던 점 이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취업 준비로 몇몇 회사들의 서류를 지원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전형을 시작하게 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준비하느라고 영상 업로드가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제 결과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 결과가 좋게 나오던 안 좋게 나오던 제가 이제 전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들을 또 기회가 되면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들에서는 제가 쉬면서 조금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문제를 설명하고 또 그 문제에 들어있는 알고리즘 또 문제 자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하느라고 좀 내용 전달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후 영상들에서는 알고리즘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영상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알고리즘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영상들에서부터는 이 알고리즘과 관련된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간단하게 PPT로 만든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컴퓨터 알고리즘이기 전에 수학적 최적화 방법론입니다. 오리지널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한정시켜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아주 간단한 예시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의미인데요. 저는 알고리즘을 공부할 때 그 배경을 좀 꼼꼼히 찾아보는 편입니다. 코딩 테스트 준비를 막 시작했을 당시에 못 푼 문제 해설을 보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풀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문제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풀었어야 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답답한 마음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정의와 이론적 배경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저와 비슷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의 주제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어떤 수학적 방법론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다이나믹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번역하면 동적인이라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정적인 것도 있을까요? 당연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방법론을 개발한 사람은 1951년 랜드 연구소 소속의 수학자 리처드 E. 벨만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분인데요. 이 랜드는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싱크탱크로서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를 줄여서 만든 이름인데요. 미 공군의 재정 지원으로 설립이 되었고 냉전 시대 이래 군사 안보 분야 연구에서 많은 성과와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대외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하네요. 얼마나 대단한 기관이냐면 창립 이후 총 28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 랜드 연구소를 거쳐갔고 영화 뷰티풀 마인드로 유명한 존 내쉬도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수학자 벨만 역시 랜드 소속으로 자신의 연구를 진행했었고 저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서전 아이 오브 더 허리케인을 통해서 그 유래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자서전에 따르면 1950년대 랜드 연구소에서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수학을 연구하는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특히 상사였던 윌슨은 연구라는 얘기만 나와도 치를 떨 정도로 싫어했다고 하는데 그 연구의 분야가 수학이라면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건 뻔한 일이었죠.
당시 벨만이 연구하던 주제는 멀티 스테이지 디시전 프로세시스, 즉 여러 단계에 걸쳐서 변하는 문제에서 최적화된 해를 찾는 연구였습니다. 따라서 벨만은 자신의 연구를 대표할 수 있으면서도 공격받을 여지가 적은 이름을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초기에는 플래닝이라든지 디시전 메이킹과 같은 단어를 고민했었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공격을 받을 여지가 다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이나믹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내게 되었는데요. 이미 전통적인 물리학에서 분명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적었고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것 또한 시간에 따라 변하는 문제에서 최적의 해를 찾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 역시 당시의 군사나 물류 분야에서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이 벨만의 연구를 대표하면서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이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이름이 이후 연구 활동을 이어가는데 훌륭한 방패 역할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컴퓨터 과학 분야의 알고리즘 외에도 오늘날 항공우주공학에서 경제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방법론입니다.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핵심은 복잡한 문제를 구분 문제로 재규적으로 분해해가면서 단순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인 컴퓨터 알고리즘 분야에서는 단복문이나 재규함수, 그리고 메모이제이션이라는 테크닉을 결합하여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메모이제이션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등장해서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신기하게도 우리는 머릿속에서 이런 비슷한 과정을 무의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연도의 나이를 계산할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암산으로 특정 연도 빼기 태어난 연도 더하기 1을 하시나요? 만약에 2021년에 제 나이를 계산한다고 한다면 2021 빼기 1989 더하기 1입니다. 식 자체는 간단하지만 암산으로 하려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누구나 나이가 바로 생각나는 기념적인 해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대부분 20살이나 21살 정도 되실 것입니다. 저는 또 수능이 예정된 해에 2006년 월드컵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미리 계산된 나이를 활용하면 답을 좀 더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예시로 돌아가서 2021년의 나이를 계산하려고 할 때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 저는 30살이었고요. 특히 그 마지막 독일전이 기억에 남네요. 그러면은 2021년의 나이를 계산할 때 30살에 2021년과 2018년의 차인 3을 더해주면 바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다이나믹 프로그램에 비유를 해본다면 구분 문제는 2018년 당시의 나이를 계산하는 것이고 제가 2018년의 나이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메모이제이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2018년의 나이를 기억하고 있지 못한다면 또 2018년의 나이를 더 작은 부분 문제로 쪼개서 2018년의 나이를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 머리로는 이런 재규적인 계산은 어렵지만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컴퓨터 알고리즘에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주어진 문제를 부분 문제로 재규적으로 나눈 뒤에 부분 문제의 답을 기억해 두었다가 활용하는 알고리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부분 문제의 답을 기억해 두는 것을 메모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처음 한 번은 모든 부분 문제의 답을 재규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한 번이라도 계산된 답은 배열이나 맵과 같은 자료 구조에 저장해 두고 그 이후에는 다시 계산될 일이 없도록 합니다. 이러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 피보나치 수열이나 팩토리얼 계산입니다. 이 문제들은 공통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부분 문제로 쪼갤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피보나치 수열 문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보나치 수열의 정의는 다들 아시겠지만 첫째 및 둘째 항이 1이면서 그리고 그 뒤에 모든 항은 바로 앞 두 항의 합으로 정해지는 수열입니다. 여기 제가 주석으로 적어 놓은 것처럼 1, 1, 2, 3, 5, 8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아래의 코드 중에서 왼쪽은 일반적인 재귀함수, 오른쪽은 메모이제이션이 적용된 재귀함수입니다. 즉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적용된 코드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재귀함수 코드를 보시면 n이 0이나 1일 때는 그대로 0이나 1을 리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부터는 n-1번째의 값과 n-2번째의 값을 더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코드를 보시면 이 9번 라인에서 전역 변수로 먼저 딕셔너리를 선언을 해놓고요. 이 변수를 함수 내부에서 활용을 합니다. 13번, 14번 이 부분 라인에서 보시면 전역 변수 메모에 n에 대한 미리 계산된 값이 있다면 그 값을 바로 리턴해서 종료를 하게 되고요. 없는 경우에만 일반적인 재귀함수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계산 결과를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고 메모에 저장해두는 방식이 왼쪽 코드와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임의의 n번째 항에 대해서 최소 한 번은 재규적으로 계산을 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메모에서 바로 값을 찾아서 리턴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재규함수 코드를 다시 생각해보면 다섯 번째 항을 구한다고 했을 때 fib5가 fib4와 fib3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fib4와 fib3은 또 각각 두 개의 부분 문제로 쪼개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과정이 반복되면서 시간 복잡도가 지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보시면 이 짧은 과정 안에서도 fib3이 2번 나타났고 fib2는 3번이나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메모이제이션이 적용된 코드를 보시겠습니다. 시작 부분에는 메모라는 변수를 선언해 두었고요. 함수 내부에서 이 변수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이제이션을 함께 활용하면 각 n에 대해 한 번씩만 계산을 하게 되므로 O of n시간 안에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모든 재귀함수에 메모이제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분 문제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경우에만 메모이제이션을 활용해서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문제를 푸시면서 고민해 보시면 해당 문제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문제인지 아닌지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을 알아보았는데요.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시거나 알고리즘을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풀어볼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